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발 끝까지 보시고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60세 이상이신 분들, 지금 당장 운동 멈추고 이 영상부터 보세요. 이걸 모르고 운동하셨다면 이미 무릎과 허리가 망가지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좋은 분들과도 많이 공유하셔서 건강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제 이웃집 할머니 한 분이 응급실에 실려 가셨어요. 70대 중반이신데 그동안 건강하시다고 매일 아침 등산하시고 동네 공원에서 운동도 열심히 하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걷지도 못하게 되신 거예요. 병원에서 MRI 찍어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연골이 거의 다 닳아서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고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충격이죠? 건강을 위해 열심히 운동하셨는데 오히려 그 운동이 무릎을 망가뜨린 겁니다. 정형외과 의사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젊었을 때 하던 운동을 절대 그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뼈 밀도가 낮아지고 연골은 재생이 안 되고 근육량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건강해야지 하면서 잘못된 운동을 계속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제발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주변에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꼭 알려주세요. 이건 정말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먼저 오해하지 마세요. 운동 자체가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60세 이후에는 운동이 필수예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에서 70세 이상 노인 1200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했는데요. 규칙적으로 적절한 운동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사망률이 40% 낮았습니다. 40%예요. 또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65세 이후에도 주 3회 이상 적절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한 사람들은 치매 발생률이 35%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은 꼭 해야 합니다. 문제는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올바른 운동을 하면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첫째, 뼈 밀도가 유지됩니다. 골다공증 예방에 정말 중요하죠. 둘째, 근육량이 늘어나면서 기초 대사량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관리에도 도움이 돼요. 셋째, 관절 주변 근육이 튼튼해지면 무릎이나 허리 같은 관절을 보호해 줍니다. 넷째, 균형 감각이 좋아져서 낙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70대 후반에도 등산을 즐기시는 분들, 80세에도 골프를 치시는 분들 보면 다 공통점이 있어요. 젊었을 때부터 올바른 운동 습관을 가지고 계셨고 나이가 들면서 운동 강도와 종류를 적절하게 조절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만 제대로 기억하시면 90세까지도 건강하게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메모 준비하세요. 60세 이상이면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 5가지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무릎 굽혀 앉았다 일어서기, 일명 스쿼트. 아니, 스쿼트가 좋은 운동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요. 젊은 사람한테는 좋은 운동이지만 60세 이후에는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무릎을 90도 이상 굽히면 그 순간 무릎 연골에 가해지는 압력이 체중의 7배에서 8배가 됩니다. 70kg이신 분이면 무릎에 500kg 이상의 압력이 가해지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죠. 문제는 연골이에요. 연골은 한번 닳으면 재생이 안 됩니다. 젊었을 때는 연골이 두껍고 탄력이 있어서 이런 충격을 버텨내는데 60세에 넘어가면 연골이 얇아지고 약해져요. 그 상태에서 무릎을 깊이 굽히는 운동을 반복하면 연골이 점점 닳아 없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건강 프로그램 보시고 매일 아침 스쿼트 100개씩 하셨어요. 처음 2달은 괜찮았는데 석 달째부터 무릎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결국 6개월 만에 병원 가셨는데 연골 손상 진단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 등산 내리막길.
등산이 건강에 좋다던데요? 맞습니다. 등산 자체는 좋은 운동이에요. 특히 올라갈 때는 심폐기능도 좋아지고 근력도 강화되죠. 그런데 문제는 내려올 때예요. 산을 내려올 때는 무릎에 체중의 3배에서 4배 압력이 가해집니다. 특히 계단식으로 된 급경사를 내려올 때는 더 심해요.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무릎 연골이 짓눌리는 겁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등산을 즐기는 분들 중에서 무릎 관절염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2.3배 높다고 합니다. 특히 일주일에 3회 이상 등산하시는 분들은 더 위험해요. 그럼 등산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올라갈 때는 괜찮아요. 문제는 내려올 때니까. 내려올 때는 케이블카를 타시거나 아니면 지그재그로 천천히 내려오시고 등산 스틱을 꼭 사용하세요. 무릎에 가는 충격을 30% 정도 줄여줍니다. 세 번째, 윗몸 일으키기. 복근 운동 하시겠다고 바닥에 누워서 윗몸 일으키기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척추뼈 사이의 디스크, 즉 추간판이 탄력을 잃고 약해져요. 그 상태에서 윗몸을 일으키는 동작을 반복하면 디스크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집니다. 특히 손을 머리 뒤에 깍지 끼고 반동을 이용해서 일어나는 동작, 이거 정말 최악이에요. 허리 디스크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척추 전문의들이 가장 경고하는 운동 중 하나가 바로 윗몸 일으키기예요. 젊은 운동선수들도 요즘은 윗몸 일으키기 대신에 다른 복근 운동을 하는데 하물며 60세 이상이 윗몸 일으키기를 한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네 번째, 조깅이나 달리기. 아침에 공원에서 가볍게 뛰는 게 뭐가 문제예요? 하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충격입니다. 달릴 때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무릎과 발목, 허리에 체중의 3배에서 5배 충격이 전달됩니다. 젊었을 때는 근육과 인대가 튼튼해서 이 충격을 흡수하는데 60세에 넘어가면 근육량이 줄고 인대도 약해져요. 그 상태에서 매일 아침 30분씩 조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 연골은 조금씩 닳고 발목은 약해지고 허리 디스크에도 부담이 갑니다. 건국대학교 의료원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주 5회 이상 조깅을 하는 그룹이 걷기만 하는 그룹보다 무릎 관절염 발생률이 1.8배 높았습니다. 다섯 번째, 무거운 중량 들기. 헬스장 가시면 가끔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 따라서 무거운 덤벨 들거나 바벨 들어 올리시는 거 보이는데요. 정말 위험합니다. 60세 이후에는 뼈 밀도가 낮아지고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힘줄도 약해져요. 그 상태에서 갑자기 무거운 중량을 들면 힘줄이 파열되거나 근육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많이 발생해요. 한번 파열되면 수술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 회복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허리요. 무거운 중량을 들어 올릴 때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엄청나요. 디스크가 튀어나오거나 척추 압박 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한스포츠의학회에서 권장하는 60세 이상 중량 운동 기준은 본인이 들 수 있는 최대 중량의 40%에서 50% 이하예요. 그러니까 10kg을 겨우 들 수 있다면 4kg에서 5kg 정도만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운동 꼭 기억하세요. 무릎 굽혀 앉았다 일어서기, 등산 내리막길, 윗몸 일으키기, 조깅, 무거운 중량 들기. 이 운동들은 60세 이후에는 독이 됩니다. 그럼 도대체 뭘 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메모하세요. 60세 이후 무릎과 허리를 지키면서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기. 스쿼트 대신에 이 운동을 하세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펴서 들어 올리는 겁니다. 5초간 유지하고 내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 운동의 장점이 뭐냐면요. 무릎에 압력이 전혀 안 가면서도 허벅지 앞쪽 근육,
즉 대퇴사두근을 강화할 수 있어요. 이 근육이 튼튼해지면 무릎을 보호해 줍니다. 하루에 한쪽 다리당 15회씩 3세트만 하세요. TV 보면서도 할 수 있고 정말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무릎 관절염 환자들한테 이 운동을 3개월간 시켰더니 무릎 통증이 평균 60% 감소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벽 짚고 스쿼트. 아까 스쿼트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일반 스쿼트는 위험하지만 벽을 짚고 하는 스쿼트는 안전합니다. 벽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서세요. 그리고 두 손으로 벽을 짚고 무릎을 살짝만, 정말 살짝만 굽히는 겁니다.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면 안 되고요. 각도는 30도 정도만 굽히세요. 이렇게 하면 무릎에 가는 압력은 최소화하면서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어요. 하루에 10회, 2세트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걷기, 그것도 평지 걷기. 조깅 대신에 걷기를 하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어요.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편안하게 걸으면 됩니다. 걷기는 무릎에 가는 충격이 조깅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도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하체 근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에서 40분, 주 5회 이상 걸으세요.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60세 이상은 조깅보다 걷기를 권장합니다. 단 평지를 걸으세요. 오르막이나 내리막은 피하시고 평평한 길을 걸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누워서 다리 들기. 윗몸 일으키기 대신에 이 운동을 하세요.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서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겁니다. 이때 허리가 바닥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허리는 바닥에 딱 붙이고 배에 힘을 주면서 다리만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세요. 이 운동은 허리에 무리가 전혀 없으면서도 복근과 코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어요. 한 번에 10회씩 2세트면 됩니다. 다섯 번째, 가벼운 중량으로 여러 번 반복하기. 무거운 중량 대신에 가벼운 중량으로 횟수를 늘리세요. 예를 들어서 1kg이나 2kg짜리 아령으로 팔 운동을 20회씩 3세트 하는 겁니다. 가벼운 중량이지만 횟수를 늘리면 근육에 자극은 충분히 가면서도 힘줄이나 관절에 무리가 안 가요. 특히 어깨 운동할 때는 정말 가볍게 하세요. 물병에 물 채워서 그걸로 운동해도 됩니다. 자, 이 5가지 운동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기, 벽 짚고, 스쿼트, 평지 걷기, 누워서 다리 들기, 가벼운 중량으로 여러 번 반복하기. 이 운동들은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안 가면서도 근력을 키우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하루 10분 루틴 이렇게만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저녁 식사 전에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1분 제자리에서 가볍게 걷기 몸 풀기. 2분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기 한쪽 다리당 15회. 2분 벽 짚고 스쿼트 10회, 2세트. 2분 누워서 다리 들기 10회, 2세트. 2분 가벼운 아령으로 팔 운동 20회. 1분 스트레칭. 이렇게 10분이면 끝입니다. 매일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주의사항 꼭 지키세요. 첫째, 운동 전에는 꼭 가볍게 몸을 풀어주세요. 스트레칭이나 제자리 걷기를 5분 정도 하고 시작하세요. 둘째, 운동 중에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세요. 조금 아프지만 참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통증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예요. 셋째, 한꺼번에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횟수를 줄여서 시작하고 2주에 한 번씩 조금씩 늘려가세요. 넷째, 운동화는 꼭 신으세요. 맨발이나 슬리퍼 신고 운동하시면 발목 다칩니다. 다섯째, 물은 충분히 마시세요. 운동 전후로 물 한 컵씩은 꼭 드세요. 이런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하세요. 만약에 무릎이나 허리에 이미 통증이 있으시다면 운동 시작하기 전에 꼭 정형외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본인 상태에 맞는 운동을 처방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안전하게 운동하세요. 주 3회는 바깥 걷기를 추가하세요. 집에서 하는 10분 루틴도 중요하지만 주 3회 정도는 밖에 나가서 30분 정도 걸으세요. 햇볕도 쬐고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비타민 D도 합성되고 정말 좋습니다. 단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평지를 걸으세요.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 아파트 단지 같은 곳이 좋아요. 운동 기록을 하세요. 달력이나 수첩에 운동한 날짜를 체크하세요. 오늘 10분 루틴 완료. 이렇게 표시만 해도 동기부여가 됩니다. 한 달 후에 달력을 보면 뿌듯함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게 또 계속 운동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세요. 혼자 하면 귀찮고 힘들 수 있어요. 배우자나 친구와 함께 하세요. 오늘 운동했어? 서로 물어보고 격려하면 훨씬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이 놀러 오면 같이 해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운동하자. 이러면 아이들도 좋아하고 본인도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60세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 5가지, 그리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 5가지, 10분 루틴까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운동은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내 몸 상태에 맞게 안전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면 얼마나 억울해요. 오늘 영상 꼭 기억하시고 내일부터 바로 실천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운동하시는 분들, 특히 무릎이나 허리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 보고 바꿔야겠다고 생각하신 운동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건강이야기방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건강은 아는 만큼 지켜집니다. 건강이야기방과 함께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